5섹션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고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IVOT, 피벗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중심, 중심축, 그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엑셀에서의 이 피벗 테이블은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화형 테이블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자료를 쉽고 빠르게 분석 요약해준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의 레코드 목록이라든가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다중 통합 범위, 그 다음에 다른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피벗 테이블, 통계 분석표 작성할 수 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 탭의 표 그룹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해서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작성할 때 데이터로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다중 통합 범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드의 다양한 조건 지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도 가능하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차트도 작성이 가능한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피벗 차트 작성 시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져요. 이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서는 피벗 차트, 차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지만 차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해버려요. 테이블을. 그러면 이 피벗 차트는요,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그냥 변경돼요.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뻥을 칠까요? 없어진다, 삭제된다, 그죠? 피벗 테이블과 같이. 그게 아니고 그 피벗 차트는 그냥 일반 차트로 변경되더라 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장난 잘 칩니다. 피벗 테이블 구성 요소. 피벗 테이블은 일단 보고서 필터 필드가 있고요. 이 부분 부서명, 그러니까 부서명으로 또 필터링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값 필드가 되는 거고요. 이 값 필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원본 목록으로 분석 대상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열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가 행 레이블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 부분이 값 영역이에요. 값 영역 같은 경우는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보고서 필터 필드 같은 경우는 단일 또는 여러 항목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자, 피벗 테이블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명이 있고 성명, 평가 점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좀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있고 피벗 차트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지금 피벗 테이블 만들기,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표 또는 범위 선택. 지금 A1에서 C9.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새 워크시트,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 다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뭐 이 정도 선택할까요?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고서에 추가 필드 선택, 부서명, 성명, 평가 점수가 있죠. 해당되는 보고서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그 다음에 값 영역 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확인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행 레이블에 부서명하고 성명이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부서명하고 성명, 인사부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점수, 전산부, 홍보부, 그 다음에 총합계. 이게 바로 이제 피벗 테이블의 효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서명을 보고서 필터 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서명 모두 인사부만 선택하게 되면 인사부만 이렇게 선택이 돼서 나와요. 바로 이게 그런 효과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값에서 합계라고 되어 있는 값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왼쪽으로 좀 이동하고, 필드 제거도 가능하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함수,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의 계산 함수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 표시 형식을 누르면 셀 서식이 열리게 되고,
사용자 지정 이름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선 학생이 100점인데, 아유, 100점이 아니고요. 빵점이네요. 하고 데이터를 수정했습니다. 근데 여기 피벗 테이블에 수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바로 피벗 테이블의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 바로 가기 키 Alt 플러스 F5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새로 고침을, 그러니까 모두 새로 고침 눌러도 되고,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 점수가 새로 고침이 돼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새로 고침 해줘야지만 새로 고침이 된다. 조심하시고요.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고, 방금 전에 살펴본 내용이죠. 피벗 테이블, 바로 이 부분. 범위,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새 워크시트 또는 기존 워크시트,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봤던 거, 레이아웃 만들기, 필드 단추를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 각 필드 설정에서 방금 전에 봤던 부분 함수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슬라이서를 이용한 피벗 테이블 분석. 이 슬라이서 기능은 엑셀 2010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슬라이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여러 단추를 사용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보겠다 이거죠. 대화식으로 필터링 해주는 기구 별거 없어요. 가겠습니다. 슬라이서, 바로 슬라이서 삽입인데, 이것도 직접 한번 볼까요? 지금 옵션에 가게 되면 슬라이서 삽입이 있죠. 슬라이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부서명, 성명, 평가 점수인데 부서명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슬라이서가 만들어졌어요. 뭐 하는 거냐면, 인사부를 클릭하게 되면 인사부만 해당이 되는 데이터만 표시된다는 얘기죠. 전산부, 그 다음에 홍보부, 그 다음에 여러 항목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주면 다 나오는 거죠. 인사부. 그 다음에 필터 해제할 때는 Alt 플러스 C 또는 필터 지우기 아이콘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가 다 나타나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옵션에 슬라이서 삽입에 슬라이서 연결을 들어가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확인란을 해제시켜 버리면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백날 단추를 클릭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슬라이서 삽입 연결 들어가서 다시 확인란을 체크해버리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슬라이서 삭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 제거를 선택하면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아울러 슬라이서 설정에 들어가서 이름, 그 다음에 머리글 표시, 캡션, 그 다음에 항목, 정렬 및 필터링, 오름차순, 내림차순, 또 정렬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이게 바로 슬라이서 도구다라는 거죠. 피벗 차트도 만들 수 있는데, 피벗 차트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차트를 만든다라는 뜻인데, 가겠습니다. 삽입 탭의 표그룹에 피벗 테이블 목록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피벗 차트 메뉴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때 피벗 보고서도 함께 만들어진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아울러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려면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 탭에서 도구 그룹에 피벗 차트 클릭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예요. 그래서 뭐 분산, 주식, 거품 차트를 제외한 나머지 차트 다 변경 가능하다 조심하시고요. 기본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고,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차트 변경 가능한 거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피벗 차트의 그림 영역은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일반 차트의 서식 지정과 차트 종류 선택, 대부분의 방법이 피벗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실행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삭제했을 때 피벗 차트가 뭘로 바뀐다? 일반 차트로 바뀐다라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필드 설정, 필드 설정에서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함수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할 수도 있고, 슬라이스 삽입 우리가 살펴본 거, 그 다음에 세로 고침, 피벗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세로 고침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지우기, 선택,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동, 그 다음에 피벗 차트, 그 다음 필드 목록, 그 다음에 이 부분 필드도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 바로가기 메뉴의 피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이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 자, 여기서는 피벗 테이블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요약 및 필터. 여기서는 열이나 행방향의 총합계를 산출할지 여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류가 표시할지 아니면 빈셀 표시할지의 여부. 자, 이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바로 피벗 차트, 표 또는 범위 선택,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확인, 그 다음에 성명, 평가 점수만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피벗 차트가 작성이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건 피벗 테이블을 삭제했을 때 차트가 같이 삭제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일반 차트로 된다라는 거, 이거 한번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계산 필드 삽입, 그 다음에 삽입한 계산 필드를 삭제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계산 필드는 말 그대로 계산 필드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탭의 계산 그룹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한 다음에 계산 필드를 클릭하면 돼요. 쭉 살펴보고 갈까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 상자에서 이름 입력하고 수식 입력하는 거, 바로 이 부분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평균이 산출된 부분.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옵션 탭의 계산 그룹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에서 계산 필드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삽입한 계산 필드를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주면 돼요. 자, 이거 직접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에서 계산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를 선택하고 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름은 우리가 뭘로 줄 거냐면 평균을 산출하는 거니까 평균 산출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 점수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필드 삽입을 눌러도 되고, 필드 삽입.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가로 열고 컴퓨터 일반 점수에다가 스프레드 시트 점수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점수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평균이니까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 평균이 바로 산출이 됐죠. 이게 바로 계산 필드 삽입이에요. 그 다음에 삭제하고자 할 때 다시 계산 필드 항목 및 집합 계산 필드 그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평균 산출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삭제된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계산 필드 삽입 삭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벗 테이블의 필드 값 설정, 그 다음에 그룹화 가겠습니다. 필드 값 설정은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필드 단추 클릭한 다음에 값 필드 설정 선택하거나 필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값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이 부분에서 함수 변경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 변경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값 표시 형식에서는 말 그대로 값 표시 형식의 종류라든가 또는 행 또는 열 방향의 비율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지금 이거죠. 필드 설정. 필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지정 이름, 그 다음에 값 요약 기준에서 함수, 그 다음에 값 표시 형식에서 값 표시 형식의 종류, 그래서 총 합계 비율이냐, 열 합계 비율이냐, 행 합계 비율이냐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울러 표시 형식 누르게 되면은 셀 서식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나 날짜로 된 필드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할 수도 있어요. 그룹화 개념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해당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한 다음에 그룹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격을 정하고 확인을 클릭해 줘라라는 거. 그래서 날짜 데이터인지 숫자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그룹 만들기 대화 상자가 달라진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묶은 거 해제할 때는 해당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한 다음에 그룹 및 하위 수준 표시에서 그룹 해제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보고서까지 강의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